지능이 높아지면 글쓰기라는 거에 관심을 갖게 되죠. 오늘은 평생 써먹는 글쓰기 꿀팁 3가지를 이제 짧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자도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게끔 문장을 막 5줄, 6줄 어려운 단어와 긴 문장으로 번복을 해서 써요. 이거는 똑똑한 게 아니라 그냥 멍청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특이하게 인터넷 커뮤니티에 떠도는 굉장히 이슈가 됐던 글을 한번 피드백을 해볼 생각이에요. 미술하는 사람들이 왜 실패하냐면은 좆도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에서 그냥 추상화, 내 좆대로 간다 하면서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기를 알고 변화를 주는 거랑 아닌 거랑은 천지 차이가 난다. 안녕하세요. 종합베스트셀러 1등을 했던 역행자의 작가 자청입니다. 이번에 50만 부 에디션이 나왔네요. 지금 한 73주 연속 종합베스트셀러 9등 지금 하고 있는 것 같던데, 글쓰기 수업을 하기 전에 약간의 이제 건의를 심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해봤고, 한번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특이하게 인터넷 커뮤니티에 떠도는 굉장히 이슈가 됐던 글을 한번 피드백을 해볼 생각이에요. 제 3가지 꿀팁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한번 인터넷에 떠도는 글을 어떻게 고치면 좋을지 예시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글쓰기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3가지를 짧게만 이야기하고 그 다음 바로 피드백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3가지는 기본이라서 길게 설명하진 않을게요. 짧게 쓰기는 100년, 지금 죽으실 때까지 기억해야 돼. 저도 항상 기억하려고 노력하고 짧게 쓰려고 노력을 하는데, 한 문장에는 그냥 15자 이상이 넘어가지 않게 쓴다 라고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물론 예외도 있지만 글쓰기를 잘하고 싶을 때 초반에는 글쓰기를 짧게 가져가면 좋습니다. 짧게 쓰기가 감이 안 올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나의 문장을 보겠습니다. 지금 오늘 가져온 문장 중에 하나인데, 돈이란 미천도 없는 처지에 또한 외모라는 안 좋은 패까지 쥐어졌으니 연애라는 게임판에서 불리한 조건이라는 것은 5살 먹은 아기 들도 알 법하다. 지금 거의 글자가 40자 정도 돼요. 물론 글의 맛을 살리기 위해 일부러 의도적으로 길게 할 수도 있어요. 그치만 오늘은 짧게 쓰는 거를 한번 이야기해 볼 테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이란 미천도 없는 처지에, 이게 문장이 긴데다가 비유까지 있어가지고 좀 걸렸는데, 화면을 보면은 지금 쉼표를 하나, 둘, 그러니까 거의 이제 4개로 쪼개도 될 만한 문장이 지금 하나로 이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간단히 바꿔봤습니다. 그냥 15자 이하로 끊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마침표 쓰여져 있는 거를 봅시다. 하나, 둘, 셋, 넷. 그러니까 한 문장을 지금 5개로 쪼갠 거예요. 물론 5개를 쪼개다 보니까 좀 더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고치면 됩니다. 일단 이 첫 번째로 고쳐봤고, 이게 이제 첫 번째만큼 어떤 맛이 살진 않기 때문에 좀 더 바꿔볼게요. 그러니까 못생긴 사람은 대부분 비극적인 삶을 산다. 이거를 좀 단순하게 바꿔보는 거예요. 못생긴 사람의 삶은 비참하다. 되게 심플하죠. 지금 당장 이 정도까지 할 필요는 없고,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이 문장이 길어지면 짧게 만들어라 라는 겁니다. 일단은 짧게에 대한 설명을 빨리 마치기 위해서 문장을 짧게 쓴다는 거는 이런 식이다 라는 거를 이제 한번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짧게 쓰기고, 두 번째는 쉽게 쓰기. 제가 아까 말했듯이 쉽게 쓰기라는 거는 또 2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사람들이 알지 못할 만한 단어를 좀 쉽게 취환을 한다던가, 아니면 아까 보여드렸듯이 문장이 길어질수록 뇌에서 처리해야 되는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를 짧게 가져가면 좋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비극적인 삶을 산다, 이 4개의 이제 어순을 삶은 비참하다, 심플하게 이제 바꾸는 거예요. 이런 게 될 수도 있고, 문장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수식해야 되는 게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이를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게 돼요. 그래서 책들을 보면은 저자도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게끔 문장을 막 5줄, 6줄 어려운 단어와 긴 문장으로 번복을 해서 써요. 이거는 똑똑한 게 아니라 그냥 멍청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3번째로는 문장이 너무 심심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가져온 예시를 잠시 후에 보여드릴 텐데, 이 문장이 막 그렇게 좋은 문장들도 아니고 잘 쓴 글도 아니에요. 그치만 이 글이 왜 사람들한테 유행을 탔냐, 유행을 탔다는 거는 잘 썼다는 거겠죠. 그 잘 썼다는 이유는 이 글이 지루하니까 뭔가 특별한 단어들을 썼어요. 예를 들면 아까 예시에서 안 좋은 패, 게임판, 5살 먹은 애기들도 다 알 법하다, 이런 그럴듯한 단어를 쓰면서 글이 심심하지 않게 만든 거예요. 예를 들어 심심한 문장은 이런 거예요. 못생긴 외모는 연애에서 불리한 조건을 가진다. 이제 이러면은 문장이 심심하죠. 근데 추한 외모라는 안 좋은 패까지 쥐어졌으니 연애라는 게임판에서 불리한 조건이라는 것은 5살 먹은 애기들도 다 알 법하다. 제 생각엔 약간 이거는 과하게 썼는데, 이런 특정한 단어들은 1개 정도만 써주는 게 저는 적합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다시 요약을 하면은 짧게 쓰기, 쉽게 쓰기, 그리고 문장이 심심하면은 충격적인 단어와 어떤 과장하기,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쓰면 된다. 그래서 이 3가지 조건을 가지고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된 이 못생긴 사람의 삶은 비참하다, 이 글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볼게요. 글을 한 10초 정도 드릴 테니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근데 이 글이 굉장히 긴데 제가 한 문단만 가져왔어요. 지금 첫 문단입니다. 이 글이 잘 된 이유에 대해서 뭐 특징을 한번 이야기를 한다면은, 이 사람은 뭐 글을 배운 사람도 아니고 그냥 막 쓴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물론 저도 안 배웠지만, 근데 오히려 안 배웠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뇌에 충격을 주는 그런 기법들을 사용을 한 것 같아요. 화면을 보면은 이 짝대기 자체가 이건 뭐지? 기본적인 패턴이 아니기 때문에 이 글에 대한 집중도를 높입니다. 제가 옛날에 블로그 같은 거 쓸 때도 이런 것들을 많이 썼었는데, 이 사람도 약간 뭐 의도했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썼어요. 그래서 이제 잘 된 이유는, 첫 번째로는 특이한 표기를 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두 번째로 잘 된 이유는 단어를 특이하게 썼다. 약간 그럴듯한 단어를 되게 쉬운 단어로 표현을 했어요. 예를 들면 미천, 당첨, 안 좋은 패, 게임판, 5살 먹은 애기, 이제 이런 단어들로 비유와 어떤 특이한 단어들을 쓰면서 이 글을 맛깔나게 만든 거예요. 문장 자체는 굉장히 좋진 않습니다. 문장 자체는 길어졌지만 이 커뮤니티에서는 뭔가 그럴듯한 단어가 사람들에게 뭔가 글 잘 써보이네 라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집중을 하고 글이 잘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글이 결정적으로 잘 된 이유는 속으로 생각하는 것을 표시한 것에 대한 카타르시스를 주기 때문이에요. 저도 정말 못생겼었는데 이 못생긴 사람들을 볼 때마다 느끼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치만 윤리적으로 그거를 표출할 수는 없잖아요. 인간은 속으로 생각했지만 윤리 때문에 말하지 못해왔던 것들을 직면하게 될 때 카타르시스, 대리만족을 느끼게 돼 있어요. 뭐 욕구가 해소가 되는 거죠. 내가 야 너 못생겼어 라고 말하고 싶은 거를 계속해서 참아왔었기 때문에, 그거를 정신분석학에서 투사의 개념인데,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을 남이 하는 거에 대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 때문에 이제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글을 통해서 못생긴 사람들에 대한 비유를 보면서 나도 못생겼지만 나보다 더 못생긴 사람들을 봐왔을 거 아니에요, 확률적으로. 그래서 글을 보면서 나보다 더 못생긴 사람들을 상정을 하면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에서 나보다 더 비참한 사람들의 삶은 이런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우위에 있다라는 어떤 카타르시스도 줬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표현한 것 좀 너무 심화적인 이야기였고, 원문을 제가 한번 피드백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못생긴 남녀들이 겪는 연애의 어려움이란 생각보다 비참하다라는 걸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 저는 이거를 어떤 식으로 바꿨냐면은, 조언 그대로 가도 돼요. 글자 자체가 지금 못생긴이 3글자죠. 지금 한 20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거를 20자 정도면은 그냥 할만하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바꿨습니다. 근데 이걸 왜 바꿨냐면은, 사실 안 바꿔도 되지만 저는 첫 문장은 좀 짧으면 좋다고 생각해요. 와 이렇게 짧아도 돼? 라는 느낌으로 가되 사람들한테 뇌에 좀 충격을 줘야 되는 거죠. 지금 원래 원문을 보면은 남녀들이 겪는 연애의 어려움이란 생각보다 비참하다, 이게 약간 길고 이 수식하는 것도 길어요. 어쨌든 20자 정도 되다 보니까 15자를 초과하면은 뇌에서 인식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바꾼 걸 보면은 결국에 이 문장이 왜 잘 됐을까? 이 글이 잘 됐다는 거는 첫 문장이 좋았다는 건데, 첫 문장을 좀 더 충격을 주는 거죠. 짧게 뇌에서 빨리 인식하게끔 만들면서 충격을 주는 거예요. 못생긴 남녀는 생각보다 비참한 삶을 산다. 되게 좀 상처되는 말이죠. 저도 굉장히 못생겼던 이런 얼굴을 가졌던 사람으로서 좀 충격적이고, 특히 연애의 어려움이란 끔찍한 지경이다. 아까 제가 뭐라고 말했죠? 3가지 짧게, 쉽게, 충격적인 단어, 비참한 삶, 끔찍한 지경, 이제 이런 단어를 씀으로써 사람들의 이목을 확 집중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 문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즉석에서 다 바꿔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따라와 보세요. 두세 번째 문장을 이제 바꿨습니다. 지금 문장이 거의 50자가 이제 되는 거죠. 이게 쉼표는 그냥 안 쓰면 좋다고 생각하면 돼요. 저도 쓰긴 쓰지만 웬만하면 안 쓰고, 만약 진짜 써야 되면 딱 한 번을 쓴다. 그래서 바꾼 걸 보면은 이 마침표가 하나, 둘, 셋. 와, 그러니까 문장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이 문장 하나가 4개로 이제 쪼개질 거예요. 굉장하죠. 그래서 문장을 보면은 제가 쪼갰고, 그 다음 추남추녀는 이걸 인정한다. 이거는 이제 추가를 한 거죠. 이에서는 그걸 인정도 하지만이라고 했는데, 이게 문장을 쓸 때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지칭대명사예요. 지칭대명사는 웬만하면 피하면 좋아요. 왜냐면 이것, 저것, 그들, 이제 이런 것 자체가 뇌에서는 이 지칭대명사가 무엇을 수식하는지를 한 번 더 생각을 거쳐야 돼요. 이렇게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문장이 어려워지고 뇌에서 인식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읽게 되는 겁니다. 역행자가 왜 50만 부가 팔렸냐? 이 모든 거를 계산했기 때문인 거죠. 근데 솔직히 맞잖아 이거. 이렇게 누가 생각하냐고. 이건 빼주세요.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 문장, 하지만 왜 하필 그 비극이 나에게 당첨되었는지 한탄스러울 뿐이다. 이거는 약간 문장이 이상해요. 왜 하필 그 비극이 나에게 당첨되었는지 약간 어색한데 그냥 이 맛을 살리기 위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 정도는 뭐. 다음, 연애라는 게임판에서 불리한 조건이라는 것은 5살 먹은 애기들도 다 알 법하다. 뭐 이거는 그냥 그대로 가도 되는데, 뭐 그나마 고친다면은 밑에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한 문장을 지금 2개로 쪼갠 거예요. 저라면은 밑으로 갔을 것 같아요. 2개로 가되, 지금 핵심은 추남 추녀가 앞에 등장
등장했다는 거예요. 충격적인 단어를 쓴 것도 있지만 제 핵심은 주어를 쓴 거예요. 지금 이 문장이 약간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주어가 안 써져 있어요. 주어라는 게 은은이가 붙을 수 있는 이 주어. 예를 들어서 이 연애라는 게임판에서 불리한 조건이라는 것은 5살 먹은 애기들도 다 알 법하다. 이거 자체가 이게 그럼 누구라는 거야? 이게 물론 앞에 못생긴 사람이라는 거를 지칭하는 게 생략이 돼 있는 건데, 제가 항상 말하지만 뇌에서 인식을 쉽게 만들어줘야 돼요. 주어가 뭐지? 아까도 말했죠. 지칭대명사가 뭐지라고 생각하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돼요. 이러면 문장이 어려워지는 거야. 마찬가지로 맨 마지막에서 연애라는 게임판에서 불리한 조건이라는 거, 이게 정확히 뭐냐고. 그게 바로 못생긴 게 결국 게임판에서 불리하다는 거죠. 근데 그게 생략이 되다 보니까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오늘 말했던 세 번째가 바로 못생긴 사람이라는 단어 자체가 조금 심심하니까 추남추녀라고 좀 더 충격적인 단어를 통해서 그럴듯하게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지금 화면에서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가 있는 거죠. 여기서 저는 그냥 당연히 두 번째가 더 깔끔하다. 물론 첫 번째가 저렇게 약간 길게 쓰면서 조금 그럴듯하게 보이는 게 오히려 이 글의 성공 요인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좀 더 이 아래처럼 쓰면 사람들이 훨씬 쉽게 읽을 수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반론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게 저렇게 해서 글맛이 살았어요 라고 할 수도 있어. 그것도 또 맞는 말이야. 사실 근데 두 번째 거, 이 완벽하게 고친 거를 이해한 상태에서 저거를 의도적으로 어렵게 쓰면은 저는 그걸 오케이. 근데 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쓰는 거는 그냥 이러면은 호록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사청이라는 인물은 유튜브도 그냥 하면 잘 되고, 책도 쓰면 1등이고, 뭐 사업도 하면 잘 돼. 그러니까 그게 뭘 해도 잘 되는 이런 기본적인 원리를 갖고 하니까 하는 것마다 뭐 천재 1등 막 이런 건 아니더라도 그래도 중상 이런 걸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피카소 같은 경우에도 추상화를 그리지만 모든 걸 마스터한 뒤에 추상화를 그린 거야. 근데 미술하는 사람들이 왜 실패하냐면은 좆도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그냥 추상화 내 좆대로 간다 하면서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기를 알고 변화를 주는 거랑 아닌 거랑은 천지 차이가 난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복습을 하면은 짧게 써라, 쉽게 써라, 문장이 심심하지 않게 충격적이거나 어떤 그럴듯한 단어.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이분이 잘했던 게, 제가 아까 말했듯이 게임판, 미천도 없는 처지에 안 좋은 패, 이런 단어를 쓰면서 문장이 심심하지 않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공부한 거를 한번 블로그에 글을 쓰실 때 적용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오늘 예시로 드린 글을 타이핑해서 한번 붙여보는 연습을 해본다면은 진짜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거예요. 이 채널은 글쓰기 수업이라고 제가 새롭게 만든 채널입니다. 지금 특이하게 저는 기대 안 했는데 지금 구독자가 막 1000명씩 며칠째 늘고 있어요. 여기에 한번 동참하셔서 구독을 눌러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글쓰기를 잘하고 싶으시다면 말이죠. 네, 감사합니다.